네, 안녕하십니까. 방청입니다. 몇 가지 질문 중에요. 우리가 장중에 일을 하다 보면, 무상증자라는 걸 일에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타이틀을 딱 보면 무상증자,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래 볼 수도 있지만, 그죠? 이 종목 따라 틀려요. 종목 따라 무상증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처방전이 틀려요. 그죠?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당근책으로 무상증자를 조금 끼워주는 거. 이런 거는, 그죠?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무상증자도 무상증자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극강의 품절주. 이 주식은 대주주 지분이 많고 유통주식주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게 얘가 거래가 활성화가 안 돼. 그런 어떤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런데 또 무상증자를 했는데 얘가 왜 하지?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쭉 찾아보니까 무상증자를 하기 그 앞에, 그죠? 전환사채가 막 등록된다든지 어떤 뭔가 트릭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어떤 단순히 무상증자 하나를 넣고 이걸 좋다 나쁘다 절대 그래 평가하면 안 돼요. 무상증자는요, 그냥 그 종목을 처음 과거 이래 한 1년, 2년, 3년 전환사채가 만개 도래하는지 뭐가 숨어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얘가 어떤 의도인지 다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 보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요, 주식이 어느 정도 대주주 지분이 막 한 70% 이상 된다. 이 정도로 막 극단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많은 종목은 무상증자를 한 100% 정도, 요 정도만 해도 막 상한가 가고 급등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주주 지분이 한 30%, 요 정도 선인데 무상증자를 100% 한다? 이건 약발 없어요. 한번 쭉 오르다가 끝나버리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발표를 한 딱 그 시기에 차트를 보세요. 한 2, 3일 전부터 거래가 막 늘면서 우상향을 했다. 이건 정보가 센 거야. 이런 종목은요, 무상증자 딱 발표되고 VI 되면요, 누군가 다 처발라 버려요. 왕창 팔면요, 바로 쫙 내려앉아. 그러면 무상증자 100% 발표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정보가 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시가 떴을 때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그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거래 정지돼 있잖아요. 그때 보는 거예요. 이거 정보가 샜는지 안 샜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상증자를 딱 했다 하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웬만하면 파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내가 시세 한 10%, 20% 시세 VI 팍 걸리면 웬만하면 던져요. 무상증자가 반드시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냥 사과 하나 있는 거 그거 반씩 갈라가 두 쪽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극단적인 유동성 부족 종목 아니고는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숫자 놀이. 0.5 더하기 0.5는 1 되듯이 숫자 놀이는 대형 호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무상증자가 발표되는데 이게 한 200% 이상, 200%, 300%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다. 이러면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야, 대주주가. 틀림없이 전환사채를 판매하던 뭔가 큰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요, 무상증자를 해서 얘가 계속 우상향을 하면 기준일 한 이틀 전에 다 파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저는 무상증자 받지 마라. 무상증자를 안 받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착각. 예를 들었어요. 무상증자를 500%를 했어. 500%를 했는데, 이 500%를 했을 때 얘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그러면 얘가 나중에, 그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고 이래 쭉 가격이 빠져. 빠지는 이 순간 내가 무상증자를 받아야 될 거는 시간이 한참 남았어. 근데 권리락이 딱 되는 순간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던 게 순간적으로 얘는 볼모로 잡혀 있죠. 왜? 아직까지 무상증자 물량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볼모로 잡혀 있고 얘는 무상증자 권리락은 진행이 됐고.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순간적으로 시가총액이 2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00억이 되는 이 순간 동안 얘는 확 올라요. 보통 무상증자 해서 권리락되고 나면 첫날은 커진 상한가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간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5분의 1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5분의 4는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속 오르다가 시가총액이 줄어든 이 착시 현상에 의해서 누군가 갖고 놀고 막 오르다가 실제 유상증자가 물량이 등록되는 이 시점이 다가오면 다 빠져버려요. 대규모 물량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끌어당겨줘요.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를 한다 하면 특별한 케이스, 본인이 정말 이 종목을 잘 분석을 해서 대주주의 의도가 뭐다 정확하게 캐치를 했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무상증자는 공시 뜨면 바로 팔아라. 또 차트를 보니까 이 공시 뜨기 전에 이미 이만큼 올랐다. 그거는 막 VI가 나발이고 막 시가에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전혀 반영된 게 없었다. 비밀이 보안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무상증자 발표됐다. 그럼 끌고 가보는 거죠. 단 권리락 한 이틀 전쯤에는 다 파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상증자는 받지 마라. 그게 확률이 훨씬 높다. 물론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그렇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종목마다 다 사연이 틀려. 전환사채가 있는지, 뭔 이유가 있는지, 그죠? 아니면 유상증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무상을 때려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종목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유를 알겠다 하면 판단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 그죠? 그렇지 않다 하면 무상증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하는 게 확률상 훨씬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무상증자를 하면요, 가격이 다운되죠. 만원짜리가, 그죠? 500% 유상증자 해가지고 나중에 한 2,000원대 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주식이 시가총액은 안 보는 거죠. 옛날에 이거 10,000원 했는데, 와, 이거 2,000원 밖에 안 해. 이런 착시 현상 때문에 개인들이 왁 덤벼들고 해서 얘가 꼬як꼬약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엄청나게 실적이나 테마를 타고 좋은 게 있어서 확 오르는 경우도 있고, 사연은 가지각색이겠죠. 그걸 단적으로 이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종목마다 또 찾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장을 먼저 봐야죠. 장. 지금이 개인들이 막 미쳐 날뛰는 돈을 옆집 아줌마도 주식을 하는 막 하랑장인지, 아니면 전부 죽겠다고 난리 힘들어하는 장인지, 그런 시기를, 큰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죠. 그죠? 그런 흐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얘도 이럴 거야. 그게 주식하면서요, 손실을 보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죠? 작년에 이 종목 테마로 해가 내가 재미를 봤어. 그러니까 작년에 이 테마로 방장 너가 이야기해 줬잖아.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막 재미를 봤어. 그리고 이후 보니까 쭉 빠지대. 예전에 네가 최초 추천해 준 그 가격까지 다 빠졌길래 내가 샀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빠져. 결국 네가 추천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샀는데 얘가 계속 빠져. 왜 빠져?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럴 것 같으면요, 주식 공부가 왜 필요해요? 저같이 한 30년 했는데 웬만한 종목 다 매매해봤어. 한번 거쳐갔어.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테마 하면 무슨 종목 다 떠올라. 그럼 더 이상 제가 무슨 공부해요? 딱
그냥 매일같이 술이나 먹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뭐 장땡 하면 그냥 과거의 지식으로 먹고 살면 되죠. 근데 왜 공부를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주식시장은 분기 실적이 나오면요. 전부 포맷시켜버려. 저는 제 어떤 중요 행사 중에 하나가 분기 실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기 실적을 쭉 시간 날 때마다 훑어봐요. 앞전까지는 좋았어. 1분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2분기에 뭔가 이상해요. 뭐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봐요. 이유를 찾아보고, 이거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그거 빼버려요. 간종에서 빼버려요. 얘는 위험해졌다. 1분기까지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2분기부터 뭔가 이상해요. 위험해졌다. 빼버려요. 왜? 1분기까지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서 무슨 사드나 뭐 이상한 거 뭐 한다 해가지고 중국하고 완전 관계가 악화돼가 중국에서 한국 불매운동 벌이셨어. 우리 제품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우리 잘못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구나. 이러면 빼야 되겠다. 간종 삭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분기, 매 분기마다 새롭게 리셋시키고 또 포트폴리오 새로 구성하고 얘는 새로 집어넣고 얘는 빼야 되겠다. 위험해졌다. 다 하나하나 다 찾아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매매했는데 습관적으로 그죠?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네. 작년에 샀던 가격이네. 습관적으로 막 사.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실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식이 그래 쉽지 않아요. 그래 쉽게 돈 벌 것 같으면 그죠? 다 돈 벌지. 그죠? 앞전 경험, 기억으로 지금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해요. 주식은 그래 쉽지 않다는 거. 내가 이 종목 지금 손대 보려고 살려고 했을 때 재무구조 보고 쫙 1분기까지 다 확인을 했어. 그래도 마음에 들어. 가능은요. 가능한 최종적으로 회사 전화라도 해보세요. 주담한테 통화도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베팅 들어가는 거지. 나는 단타인데 상관없어.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분기 실적이 나오면 뺄 종목 다 빼버려요. 새롭게 편입할 종목을 하고 다 분기별로 새롭게 포트폴리오 구성 리셋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네가 좋다는 종목인데 왜 지금 안 좋다고 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왠지 이야기를 했죠. 주식의 테마는 어때요? 수시로 바뀌어요. 얼마 전까지 보세요. 뭐 유리기판, 뭐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난리를 지겠죠. 그러다가 또 전력, 또 화장품, 지금 또 동해유전 끝없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유리기판 테마 어때요? 누가 관심이나 두나요? 데이터 센터 타요. 조용하죠. 2차전지 누가 보나요? 아무도 안 봐요. 거론도 안 해요. 테마라는 건 끝없이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그나마 VI 볼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테마는 어때요? 한번 딱 가다가 꺾여버리면 그건 손대면 안 돼. 그죠? 아랫게 대통령이 저출산 지원책 막 이야기를 했어. 시외에 막 상가 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쭉 오르다가 쫙 다 밀어버리죠. 할 수 없는 거예요. 테마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면 시외에, 금요일날 시외에 상가 가니까 절반 팔아먹었어. 다음날 더 급등할 줄 알고 계속 나머지 50% 들고 있었는데 조금 오르다가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가버렸어. 그러면 앞전에 파놨던 50% 갖고 언제 물타기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첫째는 이 테마가 지속성이 있냐 없냐, 일회성이냐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 문제, 이게 일회용은 아니겠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계속 2차, 3차, 4차 지원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내가 50% 팔아난 걸로 매수 들어가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그때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 거죠. 왜? 테마가 한번 핫해지면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뭐죠? 막 신용미수 막 때리는 거야. 지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신용미수 때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다음날 되면 또 단타 치러 가야 되니까 손절을 잘 지켜. 손절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테마가 계속 상승 기절을 하면서 계속 치고 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딱 가다가 꺾였어. 꺾이면 손절을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보다 더 빠져버려. 왜? 단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타. 하면 단타들이 깔끔하게 손절하고 다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단타들의 특징이 뭐죠? 신용 미수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물린 애들이 신용 미수를 들고 있다가 버티는 거죠. 내일까지 볼까? 최소한요. 테마라고 이름이 붙여서 급등을 했어. 근데 얘가 밀려버렸어. 쭉 빠져. 그러면 이거는요. 최소 3일은 기다려야 돼요. 3일을 기다리고 판단해야 돼요. 왜? 신용 미수 털려나가는 이 시간을 봐야 돼요. 얘가 다음날 더 빠져버려. 하락을 불러. 왜? 신용 미수 때문에.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락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한번 쭉 형성됐다가 밀려. 그거 바로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신용미수 털릴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돼요. 한 며칠 지켜보는 게 좋다. 최소 3일은 지켜보고 추매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라는 거 없어요. 바로 갈 수도 있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누르기, 그냥 아니면 개미 털기, 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먹을게요. 어쨌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답변은, 그죠, 웬만큼, 좀 한 것 같네요. 질문 사항. 네, 일단은, 이래 마치고, 그리고, 그죠, 다음 질문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